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이 특징을 뿜어내는 특징주의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의 이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 외에도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민경철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좀 스튜디오가 이동을 해서 서로 보는 이 위치가 좀 달라져서 색달라요. 네. 어떻습니까? 제 얼굴이 가까이서 보니까 더 커 보이시죠? 더 잘 보이는데요. 네, 더 가까이서 보셔도 얼굴이 작으신데 사실 이제 뭐 우리 이제 뭐 이게 스튜디오가 바뀐 거와는 상관없이 이제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앞으로의 주식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오전에 발생한 제가 보통은 이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을 좀 특징주로 좀 준비를 하는데 자, 오늘은 좀 빠진 종목들 중에서 특징주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기존과는 다른 버전으로 오늘 방송이 진행되는 만큼 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지수가 많이 빠져서 내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하단 번호로 이제 전화나 이제 문자 상담 요청하셔가지고 자, 오늘 1시간 동안 네, 종목 고민들 많이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지금 뭐 내가 초기 대응을 놓쳤다, 뭐 반토막 가까이 손실이다,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사실 초기 대응을 놓쳤다면 지금은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잘 들고 가서 이게 더 좋은 구간까지 올라가면은 네, 거기서 이제 청산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손실이 막대한데 이거를 뭐 불가피하게 매도해봤자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계좌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주식으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지수가 반등해야 그 수혜를 더 유리한 가격을 손실 복구를 그리고 네, 추후에는 수익과 행복을 챙길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 이제 금리도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자, 저금리, 중금리, 고금리, 중금리, 저금리 이 사이클이 돌아요. 경기도 자, 경기 호황 갔다가 또 빠지기 시작했다가 경기 침체 갔다가 또 호황 갔다가를 또 사이클이 돕니다. 이렇게 이제 인생도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시기도 있고 또 침울한 시기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자, 주식 시장이 하락장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제 하락장 이후에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느냐. 자, 상승장도 언젠가는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가 뜨기 전 새벽이 이제 동트기 전이 가장 좀 어둡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2020년도, 2021년도 대폭등을 경험하고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까지의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 앞으로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대한민국이 망할 것인가? 전쟁 날 것인가? 어디까지 이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네, 스스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지수가 어디서 저점일까? 코스닥 지수가 어디서 저점을 찍고 반등할까는 매일매일 노란톡에서 우리 코스닥 지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지수 방향성 예측입니다. 뭐 제가 올라갑니다. 코스닥 1000포인트 갑니다라고 얘기해서 떨어질 게 올라가진 않고요. 저 코스닥 지수 100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라고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자, 올라갈 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하는 부분들을 이제 의견들이니까 이제 공유를 받고 이제 지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그래도 제가 조금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자, 이번에는 좀 잘 맞췄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다음번에 이제 제가 이제 7월 달 기준으로 해서 우리 코스닥 지수가 자, 이제 업종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제가 7월 달 우리 서울경제로 복귀를 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게 자, 여기서는 매도 금지다. 왜? 저는 코스닥이 840까지의 반등을 좀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자, 우리 7월 달 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정말 아쉽게도 자, 840을 도달 못하고 이제 836포인트 836포인트 정도까지 4포인트 모자란 수준까지의 좀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의 차트를 보면은 자, 내리막길을 계속 1년 넘게 지속을 하고 있는데 자,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자, 힘들면 살려주고 힘들면 올라가고 힘들면 올라가고 힘들면 올라가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자, 지금은 추세 하단에서 힘들어요. 많은 분들 힘드시죠?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다. 다시 반등이 있을 건데 자, 이 반등이 FOMC 금리 인상이 없는 10월 중순까지 우리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의 저는 좀 기술적 반등을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 지수가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게 이제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자, 우하향 추세 상단을 예상해 본다면 10월달 고가는 어디가 될 것인가? 네, 뭐 오늘 방송 처음 보신 분들은 궁금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780, 800포인트 코스닥 지수의 구간까지 잘 견뎌내시고 힘들지만 살려준다.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손절하고 최저가 매도하면은 거기서 받아낸 누군가가 주식을 끌어올려서 수익을 내더라.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나중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구간의 기회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잘 끝까지 좀 살아남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더 큰 관점에서 보도록 하면은 코스닥 지수가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잘못 눌러가지고 자, 이거를 이게 좀 끌어서 오고 싶은데 그냥 말로만 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부터 하락장이 왔어요. 근데 그 하락장의 끝에는 뭐가 있었죠? 또 이제 상승의 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 어디까지 하락을 받을지는 추적을 해야 되는 이슈지만 2015년도 그리고 2016년도, 2017년도 저점인 자, 600포인트 초반의 가격대 구간에서는 자, 아무리 뭐 금리 인상한다 해서 뭐 가격이 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7, 8년 만에 저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폭락장에서의 저점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2019년도의 저점을 떠올려 본다면 자, 이 2019년도 8월 7일 신라젠이 3연속 하한가 가면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다 저점을 찍었을 때가 나중에 1, 2년 시간이 딱 지나서 보니까 코로나 터지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바닥에서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의 시세가 나왔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코로나 끝나고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제약바이오 주기와 증시의 상승과 하락은 주기가 있고 지금은 하락 주기의 초기가 아니라 거의 뭐 막바지 구간 뭐 저도 이제 뭐 연말 연초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의 최종적인 끝은 결국에는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 증시는 역사적으로 꾸준히 큰 그림에서는 우상향을 기록했다라는 부분들을 시청자분들이 좀 인지하시면서 힘든 장 맞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면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지수 상승에 대한 수혜를 잊게 될 것이다. 라는 좀 첨언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오전 시황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시황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40여 년간의 또 저금리 시대였는데 이제는 다시금 고금리 시대로 돌아오는 와중에 정말 지수 참 많이 빠졌습니다. 1년 가까이 빠져낸 지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의 장세로서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기회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방송 시간 중에 실시간 종목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노란톡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아래 보이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역시나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자 특징주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 바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트너님께서 3가지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3위 무엇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승일입니다. 네, 승일 현재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9% 마이너스인 가운데 어떠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이제 그동안의 방송에서는 우리가 7월달, 8월달 방송에서는 바닥에서 조금 잘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다고 한다면 자, 이번 달에는 그래도 오전장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봤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증시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지수가 좀 바닥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승률 이제 종목들이 좀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들로 좀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품절주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뭔가의 이제 그런 시세가 나오는 개별 종목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자, 오히려 지금의 장세에서는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 종목군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자,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특징주를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지사. 저희가 상한가를 몇 번 잡았는지 모를 종목입니다. 자, 사실 양지사 종목의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자, 저희가 양지사 종목은 바닥에서 잘 공략해 나가지고 대시세 초입에서 공략을 해 나가지고 자, 이번에 지수가 무너질 때 상한가만 자, 몇 번 노려봤고 그 이후에도 상한가를 좀 잡아봤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양지사라는 종목이 자, 지금 이 급등하는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면 리스크가 너무 좀 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자, 저는 오늘 종목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승일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이제 과거에 31,000원에서 주가가 9,000원까지 3분의 1 토막의 가격 조정이 있었고 자, 그 이후에 지금은 눌림 구간까지 좀 가격 조정을 좀 받게 된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7월 8일에 이제 거래대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가 11,000원 정도 선에서 19,000원 정도까지 약 80%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자, 그때 그 전에 가격 수준까지 지난주 화요일에 좀 조정을 받게 됐고 자, 이번 주죠. 자, 이번 주 화요일에 조정을 받게 됐고 아직 그 저점을 깨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치고 가는 종목들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자, 승일 종목은 저희가 상한가도 잡았던 종목이고 수익을 크게 냈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추세 하단까지 다시 조정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자, 오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 고가에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자,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는 구간일 수 있어요. 마치 코스닥 지수처럼요. 하지만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 신규 종목의 진입 기회를 노려보고 싶다 한다면 과거의 거래대금이 동반될 때마다 상한가 그리고 7월 8일 상한가 자, 우리 7월 22일 장중 29% 그리고 8월 24일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자, 7월달 상한가 한 번 그리고 이제 7월 말에 상한가 거의 29% 두 번 그리고 8월달에 상한가 한 번 자, 두 달 동안 상한가를 3번 기록한 과거력이 있는 즉 뭔가 수급이 붙으면은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가 나오곤 했었던 종목이 지금은 증시 여파 때문에 8월 말부터 증시가 빠짐에 따라서 그 시세를 반납한 구간까지 다시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는 오늘 빠지는 건 맞지만 앞으로 주기가 돈다고 했죠. 상승이 있으면 하락 주기가 있고 하락 주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상승 주기를 예상하면서 다시 관심 있게 봐야 될 우리 종목으로 우리 세 번째 종목, 우리 승일 종목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승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오늘 대세주로서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라 오늘 많이 빠지는 종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8월 달에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있고요. 2달 동안 상한가를 3번 기록했던 끼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주시고 추가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3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의 2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네이처셀입니다. 네, 네이처셀도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자, 이게 지금 정말 제약바이오 종목의 패턴을 좀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우리 이 종목에 기업 분석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은 자, 네이처셀의 시가총액이 1조입니다. 오늘 20% 빠지고 있으니까 시총이 약 8천억 정도가 되는 자, 생각보다는 우리 규모가 굉장히 큰 회사인데요. 사실 매출액을 보면은 동네 이마트 홈플러스보다도 매출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 200억, 단기 순손실 95억 원, 올해 매출액 반기 100억, 그리고 올해 반기 손실, 영업 손실이 62억이 발생돼가지고 자, 8천억짜리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재무제표상으로만 보면은 이제 여기 앞에 있는 홈플러스나 이마트보다도 영업이익이 못 내고 있다.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자, 재무제표로 설명이 안 되는 종목이라서 자, 왜 이 종목이 이런 차트의 흐름을 가져가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오늘 하한가를 장중에 좀 도달을 했었는데 자, 이 이후의 대응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종목이고요. 우리 줄기세포 관련주입니다. 뭐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이제 차신 분들은 이제 우리 형님 분들은 우리 시청자님 분들은 자 이제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를 개발해서 뭐 이런 뉴스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한번 기사화가 됐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자 그때부터 이제 줄기세포 바이오 관련주 이제 테마가 불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세가 나왔었는데요. 자, 그 근간이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제약바이오 종목에 열광을 할까? 이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물음에 저는 자,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 연장에 대한 부분은 자, 고대 시대부터 인간이 꾸준하게 갈구하는데 이걸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신약 개발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나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자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그리고 현대 시대에도 5년 전에도 이러한 꿈과 희망과 이러한 모멘텀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 당시에 동사가 주가 자 4,000원짜리가 6만 원까지 1,500%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실적 좋았나요? 안 좋았거든요. 근데 왜 올랐죠?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 줄기세포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이 부각되면서 정말 뭐 급등주, 테마주, 소위 말하는 작전주 형태로의 1,500%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 모든 작전주의 끝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상승한 만큼 폭락이 나오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자 작년, 재작년 많이 상승한 만큼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상승한 만큼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구간에서 뭐 1, 2년 정도 시간을 기다리는 이 박스권의 기간 조정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자, 가격 조정 끝나고요. 바닥에서 누군가가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자, 매집을 충분히 1, 2년 정도 우리가 2018년도 폭락하고 나서 1년, 2년, 3년 정도 제약바이오 종목 네이처셀이 우리 바닥에서의 매집을 하고 나니까 자, 그 다음에 주가가 또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자, 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네이처셀의 이 슈팅과 조정의 주기가 이 정상 2018년도 3월부터 2021년도 자, 7월까지 한 1년, 2년, 3년. 자, 3년을 주기로 대폭등과 대폭락. 그리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리고 나서 폭등의 그 사이클이 우리 네이처셀 기준으로 3, 4년이고요. 자, 같은 기간 네이처셀 종목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이와 대동소이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뭐 HLB나 뭐 신라젠이나 과거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차트와 네이처셀 차트가 굉장히 유사할 것이다 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사이클이 있다. 과거에는 2018년도에 한번 시세가 나왔고 2019년도 신라젠 임상 실패하면서 같이 무너졌다가 그리고 나서 코로나 터지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다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네이처셀 종목이 지금은 이제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장중에 마이너스 24%의 낙폭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과거에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우리 대시세가 만들었었던 이 구간의 저점 라인이 자, 1,500원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갭으로 돌파한 날의 그 기간이 작년 5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 종목은 12,500원. 1,500원 구간이 이 종목의 강력한 자, 지지 구간으로 자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뚫어냈다. 그럼 앞으로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뀐다. 그래서 이 지지가 지금 시점으로 실시간으로 이탈하느냐 지지받고 반등하느냐 자 그거에 대한 힘겨루기 힘싸움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자, 네이처셀이 이제 줄기세포와 관련된 임상에 대한 부분들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조인트 시스템이라고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그런 임상에 대한 그 중간 결과도 9월달 좀 발표할 것으로 뭔가 예상을 했는데 자 아마도 뭐 기사화가 되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임상 중간 결과가 좋게 나왔다면 주가가 오늘 하한가까지 내리꽂을 이유는 없었겠지만 자 그런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에 좀 뭐 결과가 좋지 않았거나 뭔가 이제 그런 쪽으로의 뭔가 임상에 대한 문제가 좀 사고가 좀 발생해서 오늘 주가가 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오히려 빠졌을 때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네이처셀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하한가가 자, 장중에 하한가가 11,95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하한가를 찍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장중에 추적하시다가 막판까지 다시 한번 하한가 도달하느냐 그리고 하한가 풀리지 않고 반등하느냐 아니면 하한가를 기록해서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무너지고 1,500포인트가 아니죠. 1,500원을 그리고 12,5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할 때 단기 시세가 얼만큼 나오느냐를 오늘 하락하고 있지만 관심 종목 추가해 주셨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기회를 저가 매수로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좀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무상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 3년을 주기로 자 보시면 2018년도에 1,500% 시세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만들어진 4,000원, 5,000원, 6,000원 저점에서 또 5만 원 정도까지 또 4,000원에서 또 1,000%가 시세가 나오고 자, 3년을 주기로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의 시세가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자, 바닥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적 반등을 1,000% 노려보겠다 버전이 아니라 뭐 5%, 10%, 20% 정도의 상승을 좀 짧게 뭐 치고 나오겠다라는 전략을 좀 취해 볼 법한 종목이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종목의 주요한 지지선은 1,500원과 12,5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시청자분들이 자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죠. 금, 월, 화 3거래일 동안 관심 있게 추적하시다가 타이밍이 왔다 싶으면 매수해서 튀어 오르면 우리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좀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네이처셀 제약 바이오즈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자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반등세 나와주면서 오늘 장중에 10% 가까이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갈 종목은 아니지만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심 종목 등록하셔서 노란톡방에서 함께 수익 얻어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위 종목 살펴봤고요. 1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 최근에도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어제도 엊그제도 공략해서 2번의 수익을 저희에게 이제 챙겼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들고 온 이유는 이 회사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하나 냈습니다. 자,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경제TV를 많이 보신 분들은 자, 쌍용차 인수전에 누가 뛰어들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거에? KG그룹과 광님, 쌍방울 광님 그룹이 서로 다투다가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쌍방울과 광님의 주가가 이제 무너졌었는데요. 자, 이번에 제이준 코스메틱이 감자 공시를 내면서 주가가 하한가를 쳤고 그리고 주가가 무너졌고 그 무너진 구간에서 분봉상 반등하는 타이밍을 찾아서 저희가 단타로 2번의 수익을 냈는데 시간으로 보니까 우리 제이준 코스메틱이 광림의 최대주주로 등재하는 그런 모멘텀이 시간으로 새롭게 발생됐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제이준 코스메틱의 최근 공시 딱 3가지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타법인 증권 지분을 처분합니다. 자, 보시면은 50억에 인수했었던 물량을 46억 원 정도의 자, FN 리퍼블릭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자, 처분해요. 유동성이 없어서 회사가 적자니까 자, 46억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FN 리퍼블릭이라는 화장품 회사를 제이준 코스메틱이 지분을 처분한다라는 공시가 9월 27일자 나왔고요. 자, 9월 27일자 시간으로 자, 감자 결정이 떴습니다. 자, 주식 20주를 한 주로 감자를 진행한다. 자본을 줄이겠다. 회사의 그 장부상에 우리가 중국도 봉쇄되고 하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들 어려워서 실적이 적자니까 재무제표상이라도 좀 좋아지게끔 그냥 표현을 하자면 눈속임을 좀 해보자. 실적이 좋아져서 재무제표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좋아져서 하는 게 아니라 회계 장부상에 우리 재무제표를 좀 좋게 처리를 하겠다. 자본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회계장부상에는 자본을 줄이면 그 반대급부인 네, 우리 장부상으로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자, 그런 쪽으로의 감자 결정을 진행하면서 주가가 9월 28일부터 무너졌습니다. 자, 보시면은 9월 27일 공시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하한가를 쳤고 그리고 나서 어제 또다시 빠졌는데 자, 장중의 변동폭을 보면요. 자,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3%입니다. 바닥에 잡아서 고가에 팔면은 10% 정도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도 자, 분봉상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면은 자, 우리가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 분봉상 거래대금 터지면서 반등하는 타이밍을 잘 포착하면은 510원에서 580원까지 수익을 냈었고 또 다시 공략해서 우리 400원 초반 가격에서 또 다시 480원까지 또 한번 네, 단기 수익을 또 수익권 매도 기회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지금은 이 종목이 380원을 깨지 않는다면 저는 또다시
저가 매수를 진행해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감자는 악재입니다. 하지만 감자를 진행한다고 해서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장 폐지 요건에 감자를 진행한다고 해서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그런 이슈는 없고요. 실제로 우리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는 회사가 감자 결정 공시를 보도록 하면은 자, 감자 기준일이 10월 27일입니다. 그러면 10월 26일부터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지금 9월 30일이죠. 그러면 1주에서 3주 정도 기간 동안에는 정상 거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동안의 바닥에서 나는 단기 시세만 노려보겠다라는 전략을 취하셔도 오케이고요. 자, 이 회사가 감자 이후에 신주에 이제 감자 2호의 거래 재개가 되는 시점이 자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거래 정지가 되고 11월 14일 월요일부터 이제 거래가 재개되게 될 예정인데요. 자, 감자 2호의 거래 재개가 되면은 주가가 어떻게 될까? 올라갈까 빠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뭐 사례들마다 다르겠지만 종목들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전환사채 만기 전 취득해서 재매각을 함으로써 감자 2호의 주가를 부양시켰던 종목의 사례를 하나 이제 연결지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콕스라는 회사인데요. 자, 이 회사도 감자를 진행을 했어요. 자, 보면은 5월 달에 자, 감자가 10대1 감자를 진행했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은 20대 1이고요. 우리 메디콕스는 10대 1로 감자를 진행했다. 그래서 5월 달 공시를 참조를 해보면은 자, 메디콕스도 감자 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자, 메디콕스가 감자 결정을 냈었던 자, 5월 11일 시간의 이후에 즉 5월 12일에 주가가 좀 무너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5월 12일 감자에 대한 공시가 전날 시간으로 뜨고 주가가 거의 마이너스 26%까지의 가격 조정을 받았다. 그런데 막상 감자 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선반영이 됐고 감자 공시에 대한 악재가 반영되면서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면 감자 권리락일 전까지, 거래 정지가 되기 전까지 주가가 5,200원에서 8,700원까지 50% 정도의 상승이 우리 메디콕스의 사례에서는 나왔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감자가 됐어요. 이게 일봉상 고가에서 감자를 진행하는 거는 사실 악재기 때문에 주가가 무너질 요인이지만 자, 대바닥에서 이제 더 빠질 게 없는데 감자 이슈 때문에 더 빠졌다. 그러면은 이 감자에 대한 공포감이 상장 폐지인가? 이거 회사 망하나? 이러면서 공포감이 커져서 조정을 받았지만 감자 이퀄 상장 폐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공포감은 낮아지게 되고 감자 이벤트가 영원히 지속되는 악재가 아니라 감자 일정이 끝나면 그때부터 주가가 어떤 이슈와 수급이 붙으면서 움직이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제이준 코스메틱은 회사가 지금 3개년도 연속 적자다. 4개년도 연속 적자다. 그래서 코스닥 기업이면은 관리 종목 지정 사유거든요. 근데 코스피 기업이라서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4개년도, 5개년도, 6개년도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아닌데 회사가 선제적으로 재무제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감자를 진행하면서 주가가 무너졌고 그리고 저는 감자 거래정지 전까지의 기술적 반등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감자가 진행돼서 주가가 또 빠진다. 근데 그 감자의 선반영이 되면서 무너진 바닥권에서 수급이 붙으면서 뭔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7월 달 그리고 8월 달에 전환사채 만기 전에 취득해가지고 이거를 재매각하는 모멘텀들이 공시상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붙었고 결국에는 5,000원대의 주가가 15,000원까지 감자 이후에 주가가 두세 배 정도 상승하는 좀 기염을 우리 메디콕스라는 종목이 좀 보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자 주식시장에서는 악재예요. 하지만 그 악재로 만들어진 저점은 기회일 수 있다라는 사례에 우리 메디콕스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돌아와서 우리 제이준 코스메틱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화장품 관련주로 2013년도 우리 한한령 터지기 전에 한번 이제 날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감자 여기서도 감자를 진행했네요. 자, 감자 진행한다고 해서 감자 진행한다고 주가 무너졌다가 막상 감자가 또 완료되니까 주가가 또 폭등하는 그런 이상한 주가의 흐름들이 과거에 좀 나타났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자, 지금은 거의 뭐 10년 만에 상장된 이후에 최저가 부근까지 좀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감자 공시라는 악재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감자 일정에 대한 공포가 낮아지고 이 일정이 소멸이 되게 되면은 악재가 해소되게 되면은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시간으로 나온 좀 따끈따끈한 공시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준 코스메틱이 225억 원의 자금을 들여서 탑업인 주식을 취득한다라고 밝혔어요. 앞서 살펴본 두 개의 공시는
46억 원의 지분을 처분한다. 그리고 감자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개선하겠다. 뭔가 긴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뭔가 유동성을 확보하겠다. 재무제표를 개선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 공시는 225억의 투자금을 회사 운영하고 이런 쪽으로 써도 모자란데 이거를 광림의 지분을 취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회사가 어떤 회사 지분 취득하느냐? 주식회사 광림의 지분을 취득한다라고 좀 공시를 했습니다. 자, 1,400만 주를 225억 원에 이제 인수를 하기 때문에, 자,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보도록 하면은 225억 나누기 1,400만 주를 진행했을 때 한 주당 단가가 1,500원대 정도의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이 광림의 주식을 취득한다라는 이슈고요. 자, 양수 후에 제이준 코스메틱의 광림의 지분 16%를 좀 차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이준 코스메틱의 공시를 봤지만 광림의 차트를 안 볼 수가 없죠. 도대체 광림이 지금 어느 구간이길래 제이준 코스메틱이 1,500원 정도의 주식을 매입했을까라고 하고 보니까, 자, 이 회사가 사실 이제 테마주 형태로 주가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뭐 광물 관련주, 뭐 코로나 관련주 하면서 주가가 2021년도에 자 5,0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또 이번에 KG그룹과 쌍용차 이수전에 뛰어들면서 자 바닥에서 또 다시 5,000원까지 또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은 또 바닥까지 또 1,300원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자, 이 바닥에서 수급이 붙으니까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가 또 한 번 만들었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상한가 캔들의 저가에서 우리 제이준 코스메틱이 1,500원대의 주식을 매입한다라는 이슈가 공시로 확인되면서 이 회사가 장중에 1,500원 정도까지 좀 단기 시세가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림 종목이 여기 고가에서 여기 고가까지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여기 고가에서 다음번 고가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앞으로는 어떤 이슈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광림, 쌍방울, IOK, 나노스 이런 쪽으로의 그 김성태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상장사들의 대다수가 이번에 이제 검찰 조사 들어갔죠. 광림 쌍방울 그룹이 우리 이재명 이제 지금 당대표의 변호사비를 뭐 대납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의혹으로 인해서 검찰 수사가 들어갔고, 자, 그런 검찰 수사에 대한 부분들이 선반영되면서 1,300원까지 빠졌다가 단기간에 2,100원까지 70~80% 오르고 또 다시 그 저점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재명 당대표와 엮이는 부분이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검찰 수사 진행하고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차기 대선 아니면 차기 총선까지는 자, 이재명 후보와 엮이는 부분들이 또다시 이재명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저는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실제로 이제 당대표로 선출이 됐고 국회의원으로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자, 불체포 특권이 있고 이제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4년 더 진행하게 되면은 차기 대선까지 불체포 특권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정치적인 행보가 아마도 이제 야권의 차기 대권 후보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시나리오대로 순탄하게 흘러가게 된다면 지금 바닥에 위치해 있는 우리 이재명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이 차기 대선 2027년도 그리고 차기 총선 2024년도까지 자 바닥에서의 뭔가 이재명 당대표와 엮이는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로서의 시세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오늘 방송에서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런 가능성이 부각됐을 때 광림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누가 오를 수 있다? 광림 종목의 이제 최대 주주가 기존에는 자 칼라홀딩스였습니다. 근데 이 칼라홀딩스가 이제 지분을 제이준 코스메틱에게 넘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광림과 제이준 코스메틱은 우리 운명 공동체로서 네, 앞으로 주가 행방이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광림도 바닥이고 제이준 코스메틱도 바닥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우리 광림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앞으로 어떤 그림으로 네, 그리기 위함일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 드리면서 네, 좀 질문을 던져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만 네, 좀 제이준 코스메틱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은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방송을 봐주셨다면 제이준 코스메틱 많이들 이야기 나온 거 보셨을 텐데요. 이미 두 번의 상승을 또 잡아내셨습니다. 오늘자 이 감자 소식 속에서 하락세 띄고 있고 또한 타법인 증권 처분 소식과 취득 공시가 둘 다 떴습니다. 이런 종목 파트너님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종목인데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수익권으로 내셔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저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아래 보이는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예, 카카오뱅크 66,700원에 25%요. 네, 카카오뱅크 가지고 계시고요. 66,700원 매수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비중 25%, 현재 카카오뱅크 살펴보니까 19,950원까지 떨어진 상황이세요. 그죠? 예.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사실 카카오뱅크 종목을 차트를 보다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주변인들이 이제 종목 좀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해달라고 이제 좀 많이 이제 연락이 와서 저도 이제 어떤 종목이 지금 사면 좋을까를 점검하다가 카카오뱅크가 사실 이제 후보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카카오뱅크를 사라고는 이야기를 솔직히 말하면은 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네, 그 후보로 좀 점검을 했었던 이유가 사실 우리 카카오뱅크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크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청자님이 이제 카카오뱅크의 이제 공모가를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면은 제가 상장 정보 일정이라고 검색을 해서 과거 이제 공모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정보 일정에서 자, 여기 제가 보도록 하면은 카카오뱅크가 자, 23,500원에 이제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자, 8월 6일에 39,000원에 신규 상장이 됐습니다. 자, 이 주식을 살려고 당시에 이제 경쟁률이 몇백 대 1,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거의 뭐 500대 1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그 뚫은 사람들만 39,000원에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았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실제로 자, 공모가였던 39,000원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53,000원까지 한 50% 정도의 시세가 반등이 한번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한다 해가지고 은행주들, 기대출 있는 은행주들 사실 금리 인상 수혜주거든요. 근데 지금 카카오뱅크가 2만 원까지, 자, 공모가가 39,000원인데 2만 원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시청자님의 평단가는 지금 66,700원이신데 자, 공모가 39,000원보다도 반토막이 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구간이 자, 이제 추가 대응을 하기 되게 좀 무섭고 겁나시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상승턴의 청산을 목표로 저는 추가 대응을 조금 진행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이제 66,000원에 공략하셨으니까 비중은 25%신데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럼 실질적인 비중은 8%의 비중이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비중을 이제 8%, 16% 정도를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를 했을 때 평단가가 얼마로 낮춰지게 되는지 계산기로 한번 제가 좀 시뮬레이션을 같이 돌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6,700원에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뭐 19,000원에 제가 뭐 비중 16% 정도를 추가 매수 진행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평단가가 이제 34,900원 정도까지 이제 만약에 이제 낮출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면요, 35,000원 정도다. 그러면은 여기에 과거에 이 공모가 형성이 된 구간이 39,000원이 과거에 이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탈한 시점부터는 과거에 있는 지지 구간이지만 이 39,000원이 강력한 저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평단가를 35,000원 정도, 34,000원 정도로 낮춰 주실 수 있다면 이 종목이 나중에 뭐 금리 인상 수혜주로 엮이든 뭐 기술적 반등이 저점에서 들어오든 지수가 상승해서 덩달아서 올라가든 우리 34,000원, 35,000원 정도 선에서는 저는 일단은 본정권에서 비중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였으면은 공모가 정도 39,000원 정도까지는 좀 시세를 좀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그 은행주라는 게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하면은 그 규제에 타격을 받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출을 많이 빌려주고 대출 이자를 많이 받고 싶죠. 근데 국가에서는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대출 총량을 규제를 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에서도 더 대출 많이 해줘서 이자를 많이 받고 싶어도 그 총 대출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 대출을 다 끌어다가 이제 주식이랑 코인이랑 부동산이랑 지금 작년, 재작년에 다 베팅을 많이들 하신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나 기존의 시중은행이 아니라 인터넷 은행들, 이제 새롭게 뭔가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싶은 은행들이 마음은 대출을 많이 해줘서 실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대출 총 규제량에 이제 막혀가지고 이제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의 고객층들에 대한 기대출이 있고 우리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우리 이제 카카오뱅크 이후에 부각이 되는 토스뱅크나 이런 후발 종목군들은 사실 이제 기대출이 다른 시중은행들에 비해서는 좀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인상되면은 은행주들 돈 빌려줄 때는 싸게 빌려줬는데 금리 변동돼서 돈 받을 때는 비싸게 받지 않습니까? 자, 그 관점에서 이제 금리가 기준금리가 4%, 5%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 지수가 이제 빠지면서 뭐 같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자, 정말 핵심적인 부분에서 이 회사의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자, 이제 고금리 시대로 갈수록 회사의 영업이익은 개선될 여지가 좀 높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자, 보시면은 시청자님 예. 이제 여기 검은색 구간, 노란색 구간 이런 거 이제 눈으로 보이시죠? 예. 네, 검은색 구간이 약세 구간이고 이제 노란색 구간이 강세 구간이고 검은색 구간이 약세 구간이니까 떨어지고 노란색 구간, 강세 구간 끝나니까 떨어지고 또 노란색 구간, 강세 구간에서 별로 안 올라가다가 이번에 이제 검은색 구간으로 좀 접어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검은색 구간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자, 앞으로 이렇게 이제 강세 구간에서의 일정 수준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시청자님이 평단가를 가능한 이제 34,000원, 5,000원 정도까지 낮출 수 있을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였으면은 낮추는 걸 시도를 해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단가를 3만 원 중반 정도까지 낮춰보시고 이 회사 공모가가 39,000원이니까 이제 35,000원, 39,000원까지 내가 매도하고 나오는 출구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시청자님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추가 매수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시죠? 아니 추가 매수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네네네. 평가가를 좀 낮춰놓으면 네. 그 올까요? 그 단가 정도에 한 35,000원 정도에 낮춰놓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거기까지 오는데. 네, 일단 뭐 카카오뱅크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저는 네. 증시가 1, 2년 정도는 있어야 다시 상승의 구간으로 좀 접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고금리로 접어든 국면이 카카오뱅크에는 호재지만 우리 카카오뱅크에게 호재를 하더라도 주가는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증시랑 같이 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증시의 방향성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결국에 금리가 저금리 시대, 중금리 시대, 고금리 시대, 중금리 시대, 저금리 시대 이 사이클이 돌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금리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 정점을 안 찍었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면 증시가 올릴 때마다 충격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자, 금리를 영원히 올릴 수는 없잖아요. 금리 올라가면은 고금리 시대에서 또 금리 낮춰야 된다. 중금리 되고 중금리 시대에서 더 낮춰야 된다. 저금리 되고 그 사이클에 금융시장도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다시 돌격 앞으로 상승장이 도래하게 될 텐데 저는 그 기간을 1, 2년 정도로 바라보고 있어서 우리 카카오뱅크에 좀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증시의 조금 큰 관점에서의 좀 상승 턴은 우리 1, 2년 정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카카오뱅크는 자, 2만 원 부근과 2만 원 밑에서는 이 회사 공모가 39,000원이다. 이때 참여했었던 모든 사람들 평단가 얼마죠? 39,000원이고 기관들, 외인들, 뭐 사모펀드들, 증권사들 다 카카오뱅크 공모가 참여했을 때 그 단가가 39,000원이다. 이거를 체크하시고 1, 2년 안에 내가 카카오뱅크가 35,000원, 39,000원 정도 공모가 정도까지 왔을 때 과거에는 공모가가 지지였는데 앞으로는 저항으로 바뀌니까 그 정도 선에서 좀 출구 전략을 세우고 좀 엑시트 구도를 잡아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청자님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60%가 넘으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1, 2년 정도 기다려서 이제 본전으로만 탈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60% 손실을 아끼는 거니까 이제 그 기다릴 수 있다면 저는 이제 추가 매수 통해서 1, 2년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본전권으로 도달했을 때 아니면 39,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좀 정리하시는 걸 좀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카카오뱅크에 대한 고민 상담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노란톡에서 문의해 주신 상담입니다. 베노홀딩스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시고요. 이 매수 단가는 4,200원.
비중이 꽤 큽니다. 비중이 8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매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전 하락한 주식만 가지고 있네요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심이실 것 같은데요. 현재 배도홀딩스의 가격 2,47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파트너님? 네, 일단은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버티셔야 된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중 80%라서 매도하는 순간 이거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자, 지금 평단가가 4,200원 그리고 비중이 80%라는 거는 자, 인생 베팅을 한번 하셨는데 지금은 증시가 빠져서 이 종목이 좀 손실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주식이라는 게 보시면은 자, 이제 올라갈 거로 예상을 했다 하더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13,000원, 뭐 12,000원 이렇게 고가에 물리셨는데 비중이 80%면은 소위 말하는 기도 매매를 해야 돼요. 제발 올라가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의 구간은 그래도 과거에 13,000원짜리가 3,200원까지는 빠졌지만 또다시 세월이 지나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드니까 11,000원까지는 시세가 나왔다. 근데 정말 가정에서 희망회로를 돌려서 이 고가에서 이 고가까지 2018년도 12월에서 2020년도 9월 달까지 이 기간이 약 2년 정도 걸렸거든요. 19년도, 20년도 2년 정도. 자,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폭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2년 동안 박스권의 등락이 있었고요. 이 구간에서의 골파기 흔들기 이후에 주가가 11,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자, 시간은 여기 물리신 분들이 여기까지 있어서 탈출할 때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마음은 정말 지옥의 맛을 2년 동안 뭐 페인처럼 뭐 한강 생각도 좀 하고 한강 뷰를 봐야 되는데 이제 한강 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다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차트를 보면은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까지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 과거에 3,000원에 사가지고 11,000원에 팔았던 이 과거력을 보면은 3,000원 부근은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했다가 나중에 이 종목이 시세가 나오면은 100%, 200%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뭐 우하향 추세가 너무나도 이제 강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시청자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비중 80%의 사랑이 빠졌는지는 저는 아직 좀 실시간으로 판단이 조금 시간상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종목의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만 빠르게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들어가서 이 회사 보유해도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면은 자, 먼저 대주주 지분이 지금 26%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자, 그래도 회사가 큰 대규모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구로는 자, 크리티컬한 뭐 적자 기업은 아니다. 그리고 보도록 하면은 자, 자산 1,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부채 3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가 많은 거 아니고요. 자본에 대한 부분들도 8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700억 정도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자본이 부채를 제외한 80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800억 나누기 이 회사의 총 발행된 주식수로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80만 주로 이제 주식수로 나눴을 때 2,880만 주, 2,880만 주로 주식수를 나눴을 때 자, 이 주당 한 주당 가치가 2,700원에서 2,777원 정도가 됩니다. 2,77777 행운의 이제 숫자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2,700원을 제가 차트에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기업의 청산 가치가 얼마다? 2,700원이다. 그런데 지금의 가격은 청산 가치보다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굳이 매도하지 말고 정상 가치로 평가되거나 고평가 구간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생 베팅을 이미 하신 상황이고 이 주식이 과거력을 봤을 때 자, 이제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이런 사이클이 2, 3년 주기로 도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우리 작년, 재작년 연말부터 2년 동안의 가격 조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2년에서 4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청자님 평단 우리 4,200원까지 올라오면은 그래도 비중 반 이상은 덜어내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4,900원, 5,000원 위로의 추가 시세를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에서는 대략적인 그림에 대한 부분들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기업 가치가 2,700원 정도 되는 기업이니까 지금은 매도가 아니라 시간을 견뎌내셔라 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추가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래 보이는 지금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빠르게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